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교단체의 비인가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연쇄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광주에만 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어도 한 집에 한 명은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신축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대표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선교사가 운영하는 비인가 국제학교와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선교사, 교인들이 20명 넘게 확진이 됐고 또 교회 신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도 교사와 아이들이 감염됐습니다.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빈내리 교회와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가 있는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명이 이곳에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제학교에 등록된 학생 10명과 선교사 5명, 빈내리 교회 교인 8명 등이 양성 판정을 받고 전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학생 가운데 2명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확진된 학생들과 함께 3층 기숙형 공간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과 숙식을 함께 했고 또 3층에 있는 방이 지금 3-4개 정도, 4개 있었는데 여러 명이 3-4명씩 함께 잤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초로 감염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건물을 드나들거나 접촉한 인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에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빈내리 교회 교인 가운데 확진된 2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이라는 점입니다. 교회 바로 옆 어린이집에서는 원생과 교사 등 3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돼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이른바 N차 감염이 발생해 교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린 원생 2명도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현재 광주 TCS 국제학교와 관련된 접촉자 300여 명이 자가격리 중인 데다 확진자의 동선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또다시 집단 연쇄 감염에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TCS 에이스 국제학교. 누가 다니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온 곳이었을까요?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문제가 된 곳은 TCS 에이스 국제학교.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IM 선교회는 전국 각지의 여러 지부와 국제학교를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 과정이 여러 가지입니다. 학교가 지금 24개고 이제 3월 달에 하면 지금 50개가 됩니다. 그래서 250개가 아니라 50개가 되는 이 국제학교, 방과후학교로 이번에 광주에서 문제가 된 TCS 교육 과정은 11살에서 15살 학생이 중심입니다. 16살에서 18살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은 IEM으로 부르는데 최근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이 IEM 국제학교입니다. TCS 에이스 국제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측은 미국 교과서와 미국 학제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고 졸업 후엔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인 만큼 일부 학생들은 아예 자퇴를 하고 이곳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고 지난 17일부터는 같은 건물 3층에서 한 방에 서너 명씩 짝을 이뤄 함께 기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IM 선교회 관련 시설이 광주에 4곳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상호 교류나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IM 선교회 외에 다른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 1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10여 곳 내외가 있을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련 부서, 종교하고 그다음에 교육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전수를 조사할 것이고 한편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건물 3층에서 함께 숙식했던 이들은 빈내리 교회의 교인 중심이 아닌 국제학교 학생과 선교사 등 1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TCS 국제학교가 전남에도 2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에서는 대전 IM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대전 IM 국제학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 순천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1명이 관련 학교에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3일 가족의 자가용으로 순천으로 내려오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동선은 없으며 접촉 가족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시면서 바로 선별해서 검사 받고 자택으로 이동하셔서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에 확진 나온 거라 순천에 다른 접촉 지점은 없습니다. 광주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TCS 국제학교의 경우 여수에도 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학생 35명과 교사 7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순천의 국제학교는 신입생을 모집하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국제학교 간 직접적인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추가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금 통학형입니다.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오늘 연락해서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순천시는 인터컵 성교회 관련 사무소를 이달 말까지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컵에 이어 대전 성교회발 확산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이장단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는 MBC의 지적에 무안군이 예정했던 나머지 이장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일단은 모이지 말라는 게 방역의 기본인데요. 무안군의 행정은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관대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당초 무안군 청계면 46개 마을 이장들이 모이기로 했던 회의실입니다. 지난주 강행된 이장단 회의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결국 취소됐습니다. 굳이 이렇게 급하게 당장 필요 없는 이장회의를 좀 연기해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00명 이상 모임 행사 금지 지침의 뜻은 가급적 모이지 말라는 것. 무안군은 방역 수칙의 취지는 외면하면서 인원수와 투명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장단 회의도 이장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고, 안내 문자, 각종 모임 이렇게 자제를 해달라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정작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공직자들에 대한 조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무안 군수와 부군수를 포함한 공직자 8명의 단체 식사와 대낮 술판 사태가 드러난 건 지난 4일. 예외 없는 과태료 처분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행정처분은 전무합니다. AI 살처분 현장을 다녀왔으니 식사는 공적인 업무 수행의 연속이고 단체 예약만 했을 뿐 식사는 따로 했으니 쪼개기 식사가 아닐 수도 있다며 처벌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이것이 이제 방역 수칙 위반에 이제 다 들어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혼자서 이제 이렇게 결정하기가 조금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엄격하게 방역 지침 이행을 요구하면서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무안군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설 명절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광주시가 가구당 1명씩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모든 시민의 검사가 필요할 정도지만 하루 검사 숫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구당 1명씩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캠페인 기간은 한 달이고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청 문화광장 선별진료소와 5개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 속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 3시 무렵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 사이 초속 8에서 13m 안팎의 강풍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모레부터 글피 사이에는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로 내리기 시작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목요일부터는 북쪽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비가 점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눈 예보가 들어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상 정보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도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지만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부터 신차 생산을 준비 중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5달 전에도 여성 노동자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는데요. 공장 문을 열기도 전에 2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난 겁니다. 1년 뒤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반쯤 광주 글로벌모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54살 양모 씨가 9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자동차에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 공장에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배기장치를 용접하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안전 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중대재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반년 전인 지난해 8월에도 60대 여성 노동자가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노동단체는 당시 박광태 대표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며 박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도 않은 공장에서 이렇게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만들고 난 다음에 공장에서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이달 초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이 사건에 당겨 적용해보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에 숨진 양 씨의 소속은 덕트 설비공사를 재하청 받은 업체로 사고 내용으로 보자면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의 중상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사고를 할지라도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에 따르면 GGM 박광태 대표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해버릴 때 처벌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주처의 의무를 분명하게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공장 문을 열기도 전에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는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향한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얼마 전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금호 TNL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22일까지 금호 TNL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컨베이어 끼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총 117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총 3,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고가 난 사업장의 안전대책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연대한 부영 골프장 용도 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는 부영주택이 자연 녹지 지역을 주거 3종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계획은 유례가 없는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용도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주민 서명운동과 공익감사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시킨 식품가공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부인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뒤 국내산 고춧가루로 속여 57억 원어치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남 농산어촌학교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학하겠다는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오겠다는 사례가 많은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공원국 씨 부부와 자녀들이 강진 옴천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공 씨 부부는 옴천초등학교로 둘째 아들을 유학 보내기로 하고 현장을 찾은 겁니다. 방학에 들어간 학교를 살펴보고 유학센터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교장 선생님과 상담 시간도 갖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신 건 있으신가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보고요. 제가 위치 확인하고. 공 씨 부부가 둘째 아들을 이곳으로 유학 보내기로 결심한 것은 자연을 벗삼아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시골에서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좀 더 여유롭게 친구들하고 좀 많이 놀 수 있도록, 또 서울에서 너무 빽빽하니까.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이처럼 참여를 신청한 학생들은 전남 24개 초중학교에 모두 1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보다는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사례가 68%에 이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집하다 보니까 여러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가족 체류형으로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해서 사는 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유학 경비 절반을 지원하고 자치단체도 가족들이 함께 체류할 경우 주택 임대료와 공과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전남 지역 초중학교에 전학 오는 것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요 대학들이 올해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전남대는 올해 신입생과 재학생의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다만 대학원 등록금은 1.2% 인상했습니다. 조선대와 순천대, 광주대 등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호남대와 동신대는 등록금 동결은 물론 신입생들의 입학금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어제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3개 기관 기업과 2030 기업 리백 추진협의체의 출범식을 갖고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업 리백은 재생에너지를 뜻하는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라고 광주시는 덧붙였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장성군 장성읍 장안 1위 주민들이 10만 원, 매화 3리 경로당에서 20만 원, 매화 3리 주민들이 36만 원, 수산 3리 주민들이 15만 원, 성산 낙지 한마당에서 36만 원, 수산 4리 주민들이 68만 원, 대창 1위 주민들이 20만 원, 송악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담양읍 백동 1, 2에서 30만 원, 담양읍 대통 죽순순대 박향순 씨가 10만 원, 담양읍 금월 1, 2에서 20만 원, 백동 구리에서 53만 3천 원, 학동 1, 2에서 23만 7천 원, 오계 1, 2에서 10만 원, 오계 1, 2에서 15만 원, 담양읍 향백동 경로당 회원들이 20만 원, 담양읍 옛날 대통순대 전문점 이정숙 씨가 5만 8천 원, 구례군 구례읍 신촌마을 여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중앙여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봉서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봉서여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봉서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화순군 화순읍 신기 1리 주민들이 35만 3천 원, 서태 1, 2 주민들이 15만 원, 20곡 1리 아파트 주민들이 7만 원, 감도 3리 주민들이 5만 원, 부영 5차 아파트 주민들이 30만 원, 서태 1리 주민들이 10만 원, 훈리 주민들이 30만 원, 감도 1리 주민들이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무렵까지 남해안에는 최고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 사이 초속 8에서 13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모레부터 글피 사이에는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로 내리기 시작해서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도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5, 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이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는 6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해서 낮 기온 8도 안팎 보이겠고요. 곡성의 낮 기온은 8도 안팎, 순천의 낮 기온은 1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 포근한 날씨도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